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스병원 외상센터 문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고압산소 치료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거나 회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피로가 쌓이거나 회복이 필요할 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다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쉬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단순히 좀 더 잠을 자거나 스트레칭 정도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피로가 쌓이거나 회복이 더딘 느낌이 들면 산소 포화도나 수면화 질부터 먼저 점검해 보는 편입니다. 네, 방금 원장님께서도 회복이 필요하실 때 산소 포화도를 점검해 본다고 하셨는데 산소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가 살아가고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네. 특히 뇌, 심장, 근육 같은 주요 기관은 산소에 매우 민감한데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피로감, 집중력 저하, 두통 같은 증상입니다. 장기간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상처 치유 속도가 느려지고 염증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숨가쁨, 손발 저림 같은 순환기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이처럼 우리 몸은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회복력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부족할 때 우리 몸이 겪는 변화가 정말 다양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고압산소 치료일 텐데 사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치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치료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말 그대로 평소보다 높은 압력의 산소를 몸에 공급해서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치료입니다. 네. 정상적인 호흡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고농도의 산소를 세포와 혈액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고압 상태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이 세포와 조직의 회복을 돕는다는 게 핵심 원리네요. 네, 그럼 치료의 핵심인 산소는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고압산소 치료의 핵심은 바로 고농도의 산소를 체내 깊숙이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호흡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수준의 산소를 공압 상태에서 흡입하게 되면 산소가 혈장 속에 더 많이 녹아들어서 혈장을 통해 손상된 조직 깊숙이까지 산소가 전달됩니다. 이렇게 공급된 산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산소가 우리 몸에 이렇게 다양한 작용을 한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소 치료와 고압 산소 치료의 차이거든요. 두 치료 방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반 산소 치료는 대기압 상태에서 산소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네. 주로 호흡이 불편한 환자에게 산소 농도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반면 고압산소 치료는 밀폐된 챔버 안에서 대기압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100%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산소가 혈액 속 혈장에 더 많이 녹아들어서 훨씬 더 많은 산소가 몸 전체에 전달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고압산소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고압산소 치료는 전용 치료 공간인 고압산소 치료실, 흔히 체인버라고 불리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네. 환자분은 이 체인버 안에 들어가서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압력은 보통 대기압의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체인버는 보통 작은 방처럼 생긴 공간으로서 내부에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환자분은 그 안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가 진행된다면 생각보다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고압산소 치료는 보통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할까요? 고압산소 치료는 보통 한 번에 약 6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환자분이 체인버에 들어가서 가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산소를 흡입하는 시간과 감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치료 시간 자체는 질환과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횟수도 사람마다 다르게 정해지는데 가벼운 증상이거나 단기 회복 목적일 경우에는 10회 내외로 마무리되기도 하고요. 네. 만성적이거나 조직 회복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십 회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치료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네요. 요즘 다들 바쁘신데 부담 없이 많이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님, 네, 제가 이번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고압산소 치료는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되면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꼭 질병이 있지 않더라도 피로회복이나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잘 안 풀리는 분들, 스트레스가 많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산소를 체내 깊숙이 공급해주는 이 치료가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후 회복이나 부상 방지를 위해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상태에 따라 치료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도 만성 피로나 회복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네, 잘 이해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네. 내보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여러 번 받아도 안전할까요? 그래도 치료니까 여러 번 받으면 안 좋지 않을까요?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정말요? 고압산소 치료는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으로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십 회 이상 반복해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의사의 판단 아래 안전하게 조절해가며 진행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받아도 부담이 크지 않은 치료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치료네요. 정해진 압력과 시간만 잘 지키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압산소 치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해지는데요.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이나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고압산소 치료는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당뇨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분들은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조직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회복을 촉진하는 이 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또한 장기간 낫지 않는 만성 상처나 방사선 치료 후 조직 손상, 그리고 잠수병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처럼 응급 상황에서도 고압산소 치료가 사용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고압산소 치료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외상이나 수술 후에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외상이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고압산소 치료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네. 특히 혈류가 떨어진 부위, 예를 들어 수술 부위나 외상으로 손상된 조직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 고농도의 산소를 조직에 공급하면 세포 재생이 촉진되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염증을 줄이고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술로 감염 예방 차원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요. 통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회복 과정에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된다는 이야기 앞에서 잘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업재해를 입은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제가 산재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외상이나 화상,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가 치료 항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확실히 덜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고압산소 치료가 단순히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회복을 촉진하고 다양한 질환 치료에까지 활용된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치료에 대해서 잘 알고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나요? 네,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앞서 고압산소 치료는 산재 치료가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반 건강보험 적용도 될까요? 네,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정답은 O 맞습니다. 네. 고압산소 치료는 일부 적응증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 중독, 가스색전증, 방사선 괴사, 네. 당뇨발, 돌발성 난청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OX 퀴즈까지 고압산소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고압산소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 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턴 고압산소 치료의 실제 활용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당뇨발이나 만성 상처 같은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도 고압산소 치료가 활용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고압산소 치료는 혈류가 부족한 조직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이나 만성 상처 부위처럼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은 곳에 고농도의 산소를 전달하면 세포 재생이 촉진되고 염증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당뇨발 환자분들처럼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심하면 절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네. 고압산소 치료가 조직 회복을 도와서 절단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도 고압산소 치료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도 고압산소 치료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도 고압산소 치료가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직 손상이나 괴사, 염증 등의 회복을 돕는 보조 치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고압산소 치료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암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의 회복을 도와주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지만 고압산소 치료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질병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를 나눴던 암 외에도 고혈압이나 폐질환이 있는 분들도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나 폐질환이 있으시다면 고압산소 치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고압산소 치료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폐기종, 기흉, 일부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 호흡부전, 심부전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는 반드시 치료 전 사전 진료와 문진을 통해 해당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인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학적 판단 아래 이루어진다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압산소 치료는 암부터 고혈압, 폐질환까지 정말 다양한 질환에 도움이 되는 치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변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변화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통증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상처가 눈에 띄게 빠르게 아문다는 점, 네. 그리고 전반적인 피로감이 확실히 덜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만성 통증이나 상처로 오랫동안 불편을 겪던 분들일수록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실 정도로 체감 변화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압력을 가해서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다 보니까 혹시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고압산소 치료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치료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료 처치와 마찬가지로 드물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압력 변화로 인한 귀통증, 또 일시적인 시야 변화, 또 드문 경우지만 산소 중독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치료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치료 중에도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꼭 상담을 통해서 적합 여부를 확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한다고 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병원에서 운영 중인 고압산소 치료실만의 장점이나 특징, 또 차별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병원의 고압산소 치료실은 최신형 1인용 체인버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감염에 민감한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 시간 동안 독서나 편안한 휴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회복 중심의 치료를 넘어서 웰빙 목적의 관리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압산소 치료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 이 환자의 삶의 질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네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고압산소 치료 분야의 전망이나 어떤 방향으로 연구와 적용이 확장될 수 있을지 원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고압산소 치료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상처 치료나 중독 치료를 넘어서 뇌졸중, 치매, 돌발성 난청 같은 신경계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도 보조 치료로서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과학적인 근거가 쌓이면서 적응증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그만큼 회복과 웰빙을 함께 고려하는 치료로서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조 치료로까지 활용되면 정말 다양한 질병들의 치료 방법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쉽게 만나볼 수 있겠네요. 고압산소 치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우리 몸의 회복력과 삶의 질까지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의료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이야기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평소에 우리 몸의 산소 공급 상태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더 근본적인 건강관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 몸의 산소를 높이는 생활 습관이나 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평소에 몸의 산소 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선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복식 호흡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가벼운 유산소 운동,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혈액순환을 돕고 산소 공급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잘 때 세포 회복과 산소 대사도 원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산소 전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회복력이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단독 치료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치료지만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이 꼼꼼하게 진료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